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실습을 해봤고, 아울러 뭡니까? 이렇게 원의 면적에 대한 둘레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리스트가 넘어와 가지고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새롭게 할당이 되면 새롭게 할당이 되면 리스트가 새로운 형태의 주소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죠?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서 배웠던 무명함수, 즉 익명함수, 람다식을 이용한 거,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습을 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클릭을 해서 자 new 해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주고 ex, 그죠? ex12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이렇게 올리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이제 무명함수, 그죠? 무명함수, 그리고 이 다른 말로 익명함수, 또는 어노니, 그죠? 어노니머스 펑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명함수는 이거 무명함수의 에 대한 실습이다. 그죠? 그래서 무명함수라는 게 뭐였어요? 그죠? 무명함수는 함수명이 있나요? 함수명이 없다. 없고 뭐만 있어요? 몸체만 있는 거예요. 몸체. 그러니까 구현부만 존재한다. 그죠? 존재한다였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뭡니까? 무명함수를 만들 때 우리는 키워드 람다라는 키워드 이거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람다 키워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울러 이 무명함수는 뭐예요? 프린트라는 이러한 함수, 일반적인 함수 있죠. 그죠? 이거를 이런 등과 같은 일반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얘는 그리고 함수 호출이 안 되고 오로지 얘는 오직 계산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신만의 이름 공간을 가지고 있는, 즉 전역 변수를 얘는 참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무명함수의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맞나요? 그래서 이 람다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무명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 이거였죠. 그죠? 람다하고 여기에다가 인수 1, 그리고 인수는 여러 개가 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수 2, 그리고 여기에다가 x 뭐 수식이 들어가게 되겠죠. 수식이 들어가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법이죠. 문법. 그죠?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더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람다식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적인 함수 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getSum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getSum.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x와 y의 값을 매개 변수로 받고요. 얘는 단순하게 return해서 x 플러스 y를 이렇게 우리가 리턴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print 뭐 이것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왔듯이 여기에다가 def 해놓고요. 여기다가 메인이라고 만들어주고, 우리 앞서 했듯이, 그죠? 이렇게 메인이라고 만들어주고, 프로그램 시작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린트 하고 여기에다가 두 정수의 합, 그죠? 이렇게 우리가 던져 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get_sum 하면 되겠죠, 그죠? get_sum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10 50 이렇게 던져보고, 이거 복사해서 이번에는 두 정수의 합 해놓고 이번에는 100을 한번 넣어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메인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러봅니다. 하니까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여기 값들이 복사가 돼서 들어와서, 자, 리턴 밸류가 넘어와서 여기에 60을 찍었을 것이고 여기에 150을 찍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람다 키워드, 그죠? 자, 람다 키워드를 이용한 sum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sum 함수 만들기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sum 하고요, 여기에다가 equal 하고 람다를 칩니다. 람다를 치고 그리고 x 그리고 y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식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수식은 x 플러스 y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맞나요? 예. 요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한 줄로 변형을 시켰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역시 메인 함수에서, 자, 여기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 갖다 붙이고, 이거는 람다식을 이용한 무명 함수 하고 람다식을 이용한 무명 함수 sum 이렇게 sum의 결과라고 하죠. 결과 이렇게 결과 해놓고 얘는 여기다가 sum을 이렇게 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역시 이거 복사해서 역시 여기에다 붙여놓고 여기에서는 100이라고 줘볼게요. 150이라고. 그러면 출력 결과를 한번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실행 결과를 봅니다. 보니까 람다식을 이용한 무명함수 60, 160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이 람다식을 이용을 하면 키워드가 들어감으로써 이 람다식은 뭐예요? 그쵸? 람다식은 지금 현재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람다 키워드를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상당히 짧아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아울러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50을 이렇게 대입을 한번 시켜 보죠. 그리고 나서 이 람다 키워드를 이렇게 해서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람다를 이렇게 정의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람다에다가 여기에다가 x 하고 여기도 x 이렇게 호출해 버렸어요. 그죠? 예, 이렇게 호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하니까 결과가 x 값이 들어가서 이번에 출력이 되어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x를 했고 뭐 이렇게 뭐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무명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과 이렇게 일반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뭐라고 하죠? 람다 키워드를 이용을 하니까 얘는 리턴 값도 적어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뭐 갈로
갈로로도 쳐줄 필요도 없고, 그죠? 그리고 def를 쓸 필요도 없고, 대신 람다만 써주면 되고, return이라는 키워드도 이렇게 써줄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식, 이거는 문제가 없죠. 이렇게 수식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한 줄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람다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한 방법이죠. 맞나요? 그리고 이 람다 함수는요, 위에서도 말씀을 안 드렸죠, 그때는. 자, 람다 함수는 어디에 많이 사용될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런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얘는 코드 안에 만약에 함수를 포함하는 어느 곳이든지 다 사용이 가능해요. 다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사용이 가능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가장 흔히 쓰이는, 많이 사용되는 곳은 바로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죠? GUI 프로그램에서, 그죠? GUI 프로그램에서 뭡니까? 이벤트를 처리하는 콜백 함수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그죠? 콜백 함수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사용된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람다식을 이용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람다식에 대해서 이름이 없는 무명함수를 지금 우리가 만드는 형태를 지금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sum이라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람다식 자체를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람다식을 만드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변수의 값을 할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당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x는 10, 그리고 여기에다가 y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x 플러스 y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하니까 에러 뜨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Not non-default argument follow default argument. 그래서 문법 에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람다 함수 즉 무명함수에서, 그러니까 람다를 이용하는 함수에서, 람다 함수에서는 변수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인수값이라고도 하고 매개 변수의 한 형태잖아요. 그죠? 변수에다 값을 할당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요거를 내가 복사를 했다고 쳐봐요. 복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다가 실행을 할 때 람다라고 이렇게 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람다 안에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이거는 표현식 자체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자, 이거는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프린트 해보죠. 프린트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찍었어요. 찍으니까 뭐라고 나와요? 펑션 main
locals 람다 a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 지금 보니까 영X로부터 시작이 돼서 메모리 주소예요. 그죠? 주소인데 이렇게 호출을 했다라는 것은 람다식 자체, 람다 함수라는 놈도 메모리를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어떠한 함수도 다 메모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뭔가요? 결과론적으로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에? 그죠? 이걸 실행을 해보니 결과론적으로 뭐였다라는 거예요? 함수 객체가 나왔다는 거죠. 함수 람다식을 그죠? 람다 함수를 우리가 출력을 하면 결과론적으로 이것도 함수도 하나의 객체로 판단을 하고 있죠. 그죠? 결과론적으로 함수 객체를 출력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형태가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람다를 만드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에 결과의 값으로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좀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해서 람다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무명함수잖아요. 무명함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지금 무명함수예요. 근데 이 썸을 줬다라는 것은 이 함수에 대한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형태로 지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 람다를 직접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람다식 자체를 우리가 호출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갈로로 이거를 감쌉니다. 이렇게 일단 감쌌죠. 감싸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10 하고 50을 줬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60이 나오죠. 그죠? 맞나요? 예. 다시 말해서 이거는 람다식을 이용한 함수명 썸을 호출한 거예요. 함수명 썸을 호출한 결과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아래 코드가 실질적으로 람다를 식을 이용한 무명함수를 직접 무명함수죠. 그죠? 무명함수를 직접 호출한 형태죠. 맞나요? 예.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좀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걸 자체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로로 감쌌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다가 갈로로 매개 변수를 바로 인수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람다의 좀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테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은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getSum이라는 이 함수의 형태가 람다식으로 변형이 될 때 어떻게 변형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매개 변수가 xy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리턴문의 결과인 이 수식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거에 초점을 일단 맞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람다식 안에는 우리가 자 y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다가 뭐 함수나 다른 함수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해서 이렇게 호출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어요. 안 되죠, 그죠? 예, 지원이 안 돼요. 그죠? 지원이 안 되고 콜도 안 돼요. 이거는 그죠? 이제 아시겠죠? 그죠? 함수도 호출이 안 된다라는 거 또 알게 되었고, 표현식 자체를 저런 형태로 우리가 뭐 했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함수 부분에 치중하시면 되는 거고요. 괜히 이렇게 제가 뭐 함수 가르쳐 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지금 흘러나와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서 람다식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li라는 이놈한테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데 우리 장표에서 봤죠. 그래서 람다식 자체를 여기서 제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뭐 x 곱하기 그죠? 곱하기 2. 그럼 리스트는 인덱스가 있다, 그죠? 리스트는 인덱스가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이게 희한한 게 세제곱 그리고 이거는 4제곱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가 위에 메인에 가서 여기서 메인에 까지 갈 필요는 없겠네. 여기서 바로 호출해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for 하고요. 여기다가 내가 값을 준단 말이에요. 루프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x라고 줍시다. x라고 주고 x 말고 그냥 여기다 그냥 f라고 줄게요. f 주고 자 in 하고 li 될 수 있죠, 그죠? 시퀀스로. 그래서 반복문을 돌리는데 여기에서 자 프린트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f에 넘어오는 게 이 f 루프 변수가 뭘 가지는지 한번 일단 찍어 보도록 하죠. 자 f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각각 뭐가 넘어오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행을 해봤어요. 하니까 쭉 올라가 봐요. 자 f가 펑션 람다식 자체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죠? 여기 람다식이 있잖아요, 표현식이, 그죠? 이게 뭐예요 지금? 람다 좀 어렵죠, 그죠? 네, 람다식으로 구성되어진 뭡니까? 리스트 데이터 타입의 리스트 데이터죠. 맞나요? 그런데 돌려보니까 프린트를 찍어보니까 아까 위와 같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죠? 람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 람다식을 호출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을 줬다고 쳐요. 그러면 이 값이 여기 xxx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가 한번 돌 때 여기에 x 값으로 여기 들어가고 또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의 결과는 얘는 100일 거고 얘는 1000일 거고 얘는 만이 되겠죠. 맞나요? 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100, 1000, 만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파이썬 튜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잠깐만요.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에 제가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Visualize Execution을 눌렀을 때 여기에서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Next를 하니까 글로벌 영역에 그죠? 자, li라는 변수 리스트 타입이다. 그죠? 여기에 리스트가 자, 인덱스가 0, 1 이거 좀 키울까요? 0, 1, 2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값이 함수 객체다. 그죠? 맞나요? 함수의 형태의 객체라는 거 프린트로 한번 찍어 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넥스트를 한번 더 누르면 자 어떻게 됐어요? f라는 놈이 로컬 변수 전역 변수 형태로 지금 여기에 글로벌 영역에다가 지금 생겼죠. 그리고 나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인덱스는 0이니까 여기에 인덱스 0에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함수식 자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next를 한번 호출했을 때 x는 이 함수를
람다 함수를 호출하면서 10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넥스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프린트해서 찍겠죠? 맞나요? 네, 넥스트. 그리고 또 100을 찍었죠, 그죠? 그리고 또 호출되면 두 번째 람다식. 그리고 다시 x는 10. 그리고 어떻게 돼요? 리턴 밸류는 1000이죠. 곱했으니까. 맞습니까? 예.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람다식으로 구성됐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뭔가요? 자, first로 다시 돌아갔을 때, 자, 요렇게 하니까 내가 요렇게 구성을 해서 주니까 이거를 시퀀스 타입으로 여기 li에다가 주니 이 f라는 놈이 돌면서 이 람다식 자체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죠? 람다식 자체를 하나하나씩 들고, 왜 어차피 li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형태가 무명함수 객체, 함수 객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ext를 하도 똑같이 이 값을 가져오고, 그런데 이 무명함수의 람다식 자체가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 10을 여기에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되어서 10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이 들어갔고, 그리고 계산하고 난 다음에 돌려주는데 뭘 돌려줍니까? 한 가지 값을 돌려주니 100을 리턴을 해주고 있다는 거고, 다음 부분에도 역시 이렇게 1000, 그 다음에는 만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앞으로 비록 뒤에 가서 우리가 람다를 하겠지만은 그 람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것보다는 이게 다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조금 이거를 이제 복잡한 코드에 대입을 시키다 보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해한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단언컨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까지 람다에 대한 람다 함수의 종류 중에서 무명함수가 있는데, 그 이 무명함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람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 구조적인 문법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을 해 봤습니다. 됐습니까? 예, 물론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갔나요? 여기 람다식을 가장 위로 실행부로 올릴게요. 컨트롤 X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 람다식은 얘는 여기다가 붙여 놔야 되겠죠. 여기다가 붙이고, 그죠? 그리고 얘도 역시 잘라내기 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줘야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지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잘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자, 저렇게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이렇게 코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죠. 자, 요것도 좀 올리고요. 예. 됐나요? 예, 요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의 함수의 마지막 장인 이론 시간으로, 마지막 장이 아니죠, 이론의 마지막 장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람다 조금 여러분들한테 처음 배우셨을 때 맞닥뜨리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반복이 된다면 나중에 람다가 나왔을 때, 디테일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